예, 이 정치권 소식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종래 충남대 특임교수,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그리고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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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주제요. 확인해 보실까요? 네, 원내대표 봉변기입니다. 자, 김종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3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태의 원인, 또 그리고 의미, 파장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아직은 경찰이 조사가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예. 전모를 발표하지도 않아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를 들면은 어때 저런 젊은 사람 아닙니까? 31살이니까. 예. 어쨌거나 저보다는 저런 사람이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가 있었는가. 그다음에 그 대북전단 살포하는 현장에 가려고 했던 건 사실이고 실제로 가서 어떤 행동을 했거나 또는 반대쪽의 행동을 했거나 기타 등등 가령 야당의 주장대로 조직적이라고 한다면은 그 배후가 있다 그런다면은 그건 누군가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이메일이라든지 핸드폰 같은 조사가 돼. 그렇죠. 이것도 역시 핸드폰 조사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해야만이 객관적인 그 공권력에 의한 수사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걸로 보거나 정황으로 볼 때 저거는 그렇게 어떤 뭐랄까 인터넷의 이 댓글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보고서 나름대로 정치를 해석하고 있는 분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안 돼서 장애가 돼서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서 한 우발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 야당한테는 꼭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여당이 테러를 했다면 같은 야당이 할 일 없고 여당이 했다는 얘기거나 또는 다른 야당이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댓글 사건, 드루킹 사건하고 저렇게 여론하는데 저렇게 조직적으로 국회에서 단속을 난 딱 한 원내대표를 만인 중시리에 저렇게 테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건 조금 의문이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번 사건을 계획적인 범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그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발적 병행도 아닙니다. 그 계획된 병행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대로 두게 되면 이 자유당 시대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예, 뭐 어쨌든 뭐 자세한 조사를 해보긴 해봐야겠지만 이분이 뭐 홍준표 대표도 좀 테러를 하려고 했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얘기를 하기로는 한국당 지지자라고 하면서 김경수 의원 무죄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일단 그 한국당 지지자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본인이 제일 처음에 그 테러를 하는 시점에 나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한국당 당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제압당하는 과정에서는 뭐 김경수가 무죄라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왜 그 남북 판문점 선언을 국회 표준 안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 여당 쪽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까지 테러를 하려고 했다고 한 거는 본인이 자술서에 경찰의 자술서에 그렇게 썼다고 한국당 의원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또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과연 그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야당에 대한 정치 테러로까지 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또 홍준표 대표가 그런 말도 했어요. 보나마나 경찰이 정신 이상자로 몰면서 우발적 범행으로 몰고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뭐 업무나 조직적 배후가 있다 그러면 그 조직적 배후라는 것이 뭐를 이야기하겠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는 여당 쪽 세력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까지는 지금까지 상황 봐서는 현재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행설 수술하고 있어요, 경찰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은 최소한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무리하죠. 그 국회에 와서 그렇게 들어와서 다 보고 있는 데서 한국당 당원들을 다 보고 있는 데서 테러를 했다. 아까 김종래 교수께서 왜 어떻게 30살짜리가 국회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느냐 했는데 그전에는 국회에 일반인 들어가는 게 상당히 제한이 됐어요. 신분증 다 제시하고 어디 가지냐 다 물어보고 했는데 요즘은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갑니다. 국회가 개방이 됐죠. 개방이 된 상황이라서. 제가 국회 출입할 때 저는 출입할 때는 아주 제한이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개방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어쨌든 그것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지는 더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만 한 가지 2006년에 지방선거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커트칼 테러를 당했죠. 그까지 상황 가기는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닌가 싶어요. 뭐 어쨌든 이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결과를 저희가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아주 첨예한 이 드루킹 정국에서 큰 파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음모적인 정치 테러든 우발적 범행이든 크게 보면은 저는 국회가 국민들한테 폭행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작년에 그런 북핵 위기 속에서 지금 남북 간에 그리고 북미 간에 이런 평화 무드를 조성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경제는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계속 정대되고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국회만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국회가. 그 일하려고 그렇게 서로 목소리를 외치면서도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국회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지금 야당 원내대표한테 폭행을 했지만 이 시점에서 왜 야당 원내대표 폭행을 당했는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부분을 풀어내지 못한 집권 여당의 책임도 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 전반적인 책임하에서 저분이 우발적으로 했던 음모적으로 했던 국민에 의해서 폭행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히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국회가 폭행을 당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입원을 했을 당시에 지금 뭐 퇴원을 했지만 입원했을 당시에 모든 원내대표들이 한꺼번에 다 오지 않았으니까 바로 이제 말 맞춰서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보면은 저희가 이제 딱 예상할 때는 원내대표들이 저렇게 모이고 그렇게 되면 뭔가 좀 풀릴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도 바로 이제 퇴원을 해서 그날 또 의원총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아무래도 좀 풀리기가 또 어렵지 않을까. 또 나오는 말들이 좀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이게 지금 국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정치가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렇게 사태가 퍼진 데 원인은 저는 이 증오의 정치에 있다고 봐요. 사실 여당은 또 야당을 뭐 언제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야당도 마찬가지로 여당을 비난하고 그리고 지난 4월 국회 아무것도 없이 끝났습니다. 또 5월 국회 지금 열어놨지만 사실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그렇죠. 또 이제 의원직 사퇴에서도 스스로 14일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이번에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 또 한 4개 정도 지역구가 선거를 못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까지 빚어진 것 자체는 보면 기본적으로 여야 간의 어떤 타협과 협상이 실종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어떤 우발적이건 어떤 간의 테러를 당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뭐 분명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고 지난번 우리가 리포트 전 주미대사나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커터칼 테러라든지 이런 돌발적인 테러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지만 국회가 어쨌든 간에 내부적으로 지금 일을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직했으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입원을 하지 않고 다시 또 와서 지금 농성을 벌이겠습니다. 그런 걸로 비춰보면 우원식 원내대표 임기가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되면 끝나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다음 주 안에는 저는 국회가 뭔가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여야 원내대표가 일단 지금 원래 어제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저 사건 때문에 회동을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지금 모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국민들로부터도 저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5월 국회가 판문점 그 선언 국회 인준이나 드루킹 사건 특검 이런 정치적인 사안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청년 일자리 청취를 위한 특급 추경 예산입니다. 그렇죠. 추경 예산은 이것을 풀기 위해서 원래 그 여야 원내대표들이 어제 5시에 원내대표 회담을 하기로 했어요. 해서 그때 상당히 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성태 원내대표는 물론 뭐 단식 중이었지만은 그래도 이런 추경 문제나 어떤 정치적인 타협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테러 사건이 2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오후 2시 반에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5시 원내대표 회담 자체가 무산이 됐고 그리고 한국당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병원에 갔다 오고 나서 9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강경투쟁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정치 테러다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우발적인 사건이라면 지금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뭐 정치적인 배후가 있다기보다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건에 때문에 이거 다시 국회가 발목이 잡혀서 이것을 가지고 서로 소모적인 정쟁을 벌여나간다면 이것은 또 국회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느냐 이것도 지금 여야의 역량이 달려있어요.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정치 테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 단식을 하겠다. 총공세에 지금 나서는 모습인데요. 관련 발언들 한번 들어보실까요? 드루킹 댓글 조작에 특검이 수용되는 그날까지 제가 테러가 아니라 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분노하고 싸우겠습니다. 하루에 10분이 하루씩 24시간
릴레이 동조 단식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들어보셨는데요. 드루킹 특검이 수용되는 날까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싸우겠다. 정말 이 특검 관철에 대한 의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드루킹 특검 저는 될까요?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네. 특검은 드루킹 사건이라든가 김경수 의원이 관련 여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예. 경찰, 검찰, 특히 경찰이 수사가 왜 저렇게 지지부진했거나 또는 의혹과 의문, 궁금증을 낳게 하는 것까지도 낱낱이 규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온 경찰, 검찰이 적어도 드루킹 사건에 관한 수사 역량은 아주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사 역량은 그거에 절대 못 미치다고 보기 때문에 특검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네. 그런데 참 아까 앞서 계신 분들은 국회라는 말로써 그렇게 정치 불신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한국당이 과연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특검을 안 받아들이는 민주당이 문제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령 몇 가지가 있는데 민주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선언 내용을 국회에 비준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 선언을 과연 그렇게 한 거를 저게 비준을 해야 될 사안인지 아닌지도 저는 일교를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왜 국회에서 비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지 달리 방식으로 국회의 동의를 이제 말하면 그 지지를 받거나 하는 방식은 없는가 하는 것도 의문이고 그래서 또 남북 정상회담인데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약간의 그 우려나 또는 주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나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민감한 선거 때 선거 유권자를 만나는 후보들이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아무런 당권 경쟁이나 이게 관심이 없고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지금 당선만이 문제인 광역단체당들이 많은 숫자가 당 대표 보고서 우리한테 제발 오지를 말아달라든가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상황이 정상적이냐. 과거의 정상을 보면은 야당은 바람을 여당은 인물이나 조직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야당이 당하고 분리해서 인물 선거를 하려고 하는 기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막말도 있지만 지금 남북 문제 같은 걸 보고서 저걸 가령 위장 평화쇼라고 한마디로 할 수가 있는 건지 과연 미국도 트럼프도 있고 클린턴도 있었고 한대하고 우리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저렇게 했을 경우 과연 북미 정상회담에서 절반이 성공을 하든 긍정적인 신호가 오든 완벽한 성공을 했을 경우에 이 한국당의 기조 노선 갖고 저걸 과연 일부의 강경보수 말고 전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지만 지금 노선에도 싫어하는 많은 보수 세력을 다 끌어갈 수 있을지 거기다 지방선거까지 겹치고 난 다음에 저건 정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 또 하나는 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 예를 들면 뭐 좀 비애가 이상합니다만 원세훈 씨의 그 댓글 사건이라든지 더 멀리 광주 사태라든지 기타 등등은 수십 년을 두고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루킹 사건도 이번에 안 되면 또 다음에도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결국은 숨겨지는 방법이 없는데 숨겨야 될 게 있다면 저걸 안 하면 남북 문제 저 중요한 문제 같은 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뭔가 규명을 하지도 않고 그냥 이거하고 맛 조건으로 한다는 건 난 도대체 잘 납득이 되지 않아서 강경보수 이외에 다른 보수나 중도가 과연 한국당을 지지할지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참고인의 무게. 무슨 얘기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얘기인데요. 23시간 밤샘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사청탁 소개하셨습니까? 인사청탁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루킹은 모른다는 입장이신데 댓글 보고는 왜 받으신 거예요? 모른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드루킹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모른다는 질문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참고인 조사 23시간도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 어쨌든 김경수 의원은 이제 드루킹에게 감사 인사만 보냈다. 뭐 홍보해 주세요. 이렇게 경찰 조사에서는 그런데 뭐 드루킹 7차례, 8차례 만났다고 진술하면서 이제 일각에서는
말 바꾸기가 아니냐 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간 건지 아니면 선거 입장을 이야기를 한 건지 좀 헷갈릴 정도로 사실은 이제 23시간 조사는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조사였고요. 그리고 또 지금 경찰이 어떤 면에서 보면 수사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김경수 의원의 휴대폰이나 계좌나 아무런 사실 김경수 의원을 지금 추궁할 만한 근거 자료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조사에 굉장히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로 전환이 되지 않는 걸 보면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점점 이 어떤 이 사건이 커지는 배경에는 사실 야당의 공세도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김경수의 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김경수의 첫 번째 기자회견, 두 번째 기자회견 또 이번에 조사를 받고 나온 데 보면 자꾸 드루킹이 만난 횟수와 숫자가 달라지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 것도 처음과 두 번째 회견과 그다음에 경찰서 밝혀진 것은 점점 더 달라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말이 달라지느냐. 그런 것들을 김경수 스스로가 지금 증명을 못 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경찰에서라도 지금 밝혀내야 되는데 경찰도 지금 못 밝혀내고 있고 검찰은 아예 그거와 관련된 영장도 지금 기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게 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특검으로 가야 되겠다. 또 특검의 수사 대상에도 경찰과 검찰이 왜 이렇게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지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수사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는 또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는 결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그런데 그 특검이 의미를 갖다가 지금 이제 여당의 지도부가 좀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야당일 때도 특검 주장을 해가지고 여당이 받아들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특검이 이번에 그 작년에 이렇게 그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이전에는 거의 특검이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의미보다는 특검이 아주 그 경색 국면 여야 간의 대치 상황을 갖다가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드루킹 특검이 만약에 국회 정상의 전제 조건이라면은 그 부분을 집권 여당에서는 가감히 받아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그 많은 문제들이 아까 말씀하신 추경이라든지 뭐 방송법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뭔가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거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정치인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용단을 좀 내리는 여당 지도부의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시점입니다. 그 바로 말씀 잘하셨는데 김경수 의원 자신이 난 사실은 그 수사기관에 출두하는 분이 고발인 고소인 말고 저렇게 당당한 분은 제 기억엔 별로 없습니다만은 본인이 특검 아니라 더한 것도 받겠다고 본인이 그러는데 그랬었죠? 아니 왜 당원의 주장을 이렇게 여당 지도부는 저렇게 존중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근데 좀 이해가 그러나 그래서 무슨 저 판문점 무슨 회담에 대해서 그걸 무슨 북에 비준하는 걸 조건으로 뭐 특검을 받는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야당도 그건 그것대로 가고 이건 이것대로 주장을 해서 분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양쪽 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은 지금 상실 특검이 돼 있어요. 상실 특검이 그 법안으로 돼 있는데 법률로 돼 있는데 한 번도 실시를 안 했습니다. 저번에 최순실 특검 때는 상실 특검을 하면은 그 특검 임명 과정이 그 대통령이 거의 뭐 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서 특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만약에 하면은 상실 특검을 할 것이냐 특별법을 다시 만들 것이냐 논란이 있던데 저는 이 지금 특검 필요성이 저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이 7, 8차례 만났다는데 여기 제가 중점을 하면서 제일 초반에 어떻게든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 이종민 서울청장이 경찰청장이 4월 16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김경수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 오후에 가끔 내가 의례적인 답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종민 경찰청장이 받아서 그런 사실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먼저 경찰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김경수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다시 경찰이 그것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URA 10개를 김경수 의원이 보낸 것이 확인이 됐죠. 기사 홍보해달라고. 그러니까 처리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그것이 그때는 서로 이 SNS 상에서만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7, 8차례 만났다고 그랬거든요. 만났다고 했고 얼마 전에 경찰이 그 국회에 요청을 해서 드루킹의 국회 출입 기록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직 공개 안 하고 있어요. 국회 출입 기록이라는 게 그 국회 위원회관에 가서 의원을 만나려면은 신분증을 맡기고 어느 의원실에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실에 그러면은
거기서 의원실에 확인을 해서 그 방문증을 내주기 때문에 기록이 되죠. 예. 기록이 남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의원회관에 들어가서 다른 의원도 만날 수도 있어요. 딱 들어갈 때만 그 의원실에 전화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가서 또 뭐 김경수 의원을 만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경찰에서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특검 이야기가 계속 그 설득력을 얻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이 국민 여론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이 특검 하자는 주장이 좀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자초했어요. 경찰과 검찰이 초기 수사에서 국민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데 이거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정부 여당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뭐 자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제대로 놓은 게 없다. 뭐 누가 이야기하듯이 핸드폰 그런 압수수색도 다 기각되고 하는 마당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을 풀기 위해서 또 사건의 어떤 그 진상을 명명백백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특검은 불가피하다는데 모든 이 패널 분들의 의견이 일치를 하셨는데요. 자, 이현종 위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이 7번, 7, 8회를 만났다라고 했는데 이 횟수 어떻게 봐야 할까요? 통상의 정치인과 지지자 사이에 이 정도의 만남은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 의원이면 뭐 충분히 이렇게 만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김경수 의원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김경수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입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을 때 김경수 의원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김경수 의원은 일단 대통령과 바로 대변인하고 수행실장을 했으니까 바로 이제 직결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권력이란 게 결국 이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즉 핵심 측근들에게 사람이 많이 몰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간에 한번 만나려고 그러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7, 8의 만남이 단순히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가서 만난 거면 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김경수 의원이 그 드럼나무 출판사로 한 2차례 갑니다. 그 바쁜 김경수 의원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7, 8의 만남은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7, 8의 만남보다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김경수 의원이 당시에 기자들도 만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얼굴 보기도 힘들고 김경수 의원이 한마디 하면 다 기사화가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김경수를 통해서 인사청탁도 좀 하고 싶고 캠프에도 들어가고 싶고 뭐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을 만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하나의 특권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드루킹이 저 정도로 만났고 또 김경수 의원이 직접 그 파주에 있는 출판사까지 갔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일반적인 관계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제가 뭐 정치부로 이렇게 나갈 때 보면 이거는 일반적 관계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좀 가깝고 긴밀한 관계 아니면 실제 이렇게 직접 갈 수가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을 처음 만난 시점도 제일 처음에는 2017년 경선 전후라고 그랬어요. 1년 전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1년 전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이 바뀐 것은 2016년 5월부터라고 했습니다. 2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7, 8차례를 만난 것이 과연 단지 이것도 나중에 또 어떻게 그 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김경수 의원이 저렇게 진술을 했지만.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2017년 경선 전후에 집중적으로 만났으면은 그때 드루킹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고 2년 전에 2016년 5월이면은 뭐 탄핵 정국에 막 들어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의혹이 그 다음부터 불거졌죠. 한 10월부터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때부터 드루킹의 역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시점 그리고 7, 8회를 만났다면은 그 어느 때 집중적으로 만났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졌죠. 근데 이제 경공모라는 집단이 워낙 또 큰 집단이고 무시할 수 없어서 자주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있잖아요. 근데 경공모라는 집단이 일단 그 뭐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활동을 했죠. 오프라인에서도 활동을 하고 어떤 경선에 그 대선 후보 경선 때 이거 플랜카드도 들고 나오고 했죠. 그렇지만 그런 그 문재인 대통령의 팬 모임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거기서 경공모가 그만큼 역할을 해서 거기서 만났다면은 그러면 경공모가 문재인 대통령 그 팬클럽 중에서도 상당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댓글을 만약에 조작을 했거나 아니면은 인사청탁을 했거나 뭐 또 돈거래가 있었거나 이랬다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인들은 보면은 대통령 네거티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러는데 이 댓글 조작 유혹이 저는 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제의 댓글 조작 시스템이 포털에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발본 세관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